이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앞에 있는 거에서 지수함수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뭐 따지고 들 것도 없어요. 만약에 3의 x승이 있었는데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터지겠죠. 뭐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2의 x가 있었는데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보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이건 뭐 일도 아닙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놈은 뭐냐면요. 108쪽에 있는 놈입니다. 무리수 2의 정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그 원리합계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수열에서요. 어떤 예금을 해놨는데, 얘가 복리로 계산해 준다. 뭐 이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금을 했는데, 얘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가 예금을 했어요. 뭐 이자율이 얼마가 있단 말이죠. 이자율이 얼마가 있는데 어떤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집어넣어 놓으면 자, 25년 후에 2,000만 원을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자율은 100%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자, 그러면 2배로 줄게요. 2,000만 원을 줄게요. 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2,00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원금을 1이라고 놓고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100%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을 받으면, 그럼 나는 원금의 2배를 받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20년이 지나면.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100%니까 1이 됐겠죠, 그죠? 이자율이 100%잖아요?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한 번을 딱 받는 거니까, 난 당연히 2배의 금액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짱구를 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0년 동안에 2배 준다며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어 놓을 테니까 이거를 갖다가 10년 후에 이자를 내가 50%만 받을게요. 10년 후에 그럼 기간을 반으로 줄여 주시고요. 나는 이자율도 반으로 깎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냐면 0.5가 되겠죠. 50%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20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 기간에 10년 뒤에 받고 다시 10년 뒤에 또 한 번을 받겠다. 그러면 이 돈을 집어넣게 되면 나는 제곱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2번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5 곱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얘는 2.25가 됩니다. 이게 복리의 효과죠. 왜냐면 나는 10년 뒤에 1,000만 원에서 50% 받아서 1,500만 원을 갖다 놓고 다시 똑같은 이자율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그럼 나는 이것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이놈을 2배로 기간을 2배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기를 복리로 계산하자라고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양아치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복리로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자율을 반으로 깎는 대신에 나는 2배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10분의 1로 깎을게요. 이자율을 한 10%만 주세요. 대신에 10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1.1을 10번을 곱할 테니까 복리로 늘어나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은 점점점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금액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럼 1.1을 갖다 10번을 곱하게 되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이 100%인데, 이게 100%인데, 이 이자율을 내가 3분의 1로 깎으면 3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로 깎으면 난 10번으로 주세요. 기간을 10번으로 나눠서 나는 복리로 주세요라고 하는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이자율을 x분의 1로 나눌게요. 대신에 x번을 주세요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였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좀 전에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원래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2였는데 여기가 2분의 1이 하고 여기가 제곱이 들어가면 이 수는 조금씩 커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나는 점점 늘어나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계산을 쭉 해나가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짱구가 이렇게 굴러가죠. 그러면 이 기간의 복리라고 하는 계산을 무한대로 늘려보면 어떻게 될까 합니다. 1초에 500번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초당 500번으로 계산합시다. 대신 이자율은 정말 조금 받을게요.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x를 무한대로, 자, 그럼 얘는 거의 뭐에 가깝겠어요? 0에 가깝겠죠. 이자율은. 0에 가깝겠지만 이자의 복리 계산 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이해하시려면은요, 요 이자율의 복리 계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출발이 뭐였냐면, 자, 내가 원금에 한 번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요만큼을 받게 되는데, 그럼 2배나 되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뭐 1년이라는 계산은 아니에요. 얘가 20년이면 20년이 한 번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배가 되는데 한 번의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배가, 원래 따질 때 2배가 되는데 한 번의 기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리로 따지면 절반으로 받는 대신에 이자를 2번으로 나눠주세요. 3분의 1로 이자를 깎을 테니까 대신 3번으로 주세요. 5번으로 이자를 5분의 1로 줄일 테니까 이러면 조금씩 득이 됩니다. 득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무한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결국 이 식은 무슨 식이 되냐면, 얘는 이자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1에 가까워요.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고요. 무한대의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1은 아니죠. 1에 가까운 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무한대 값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요놈과 요놈은, 즉 요놈과 요놈은 역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자율을 내가 10분의 1로 나누면 난 10번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분의 1로 나누면 10번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랑은 역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러면 무지하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 같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여러분 2.71 어쩌고 정도의 713 정도 되는 어떤 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요것은 무리수가 나와요. 끝이 안 나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일반 자연계의 현상 중에서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 같은 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자 줄게,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줄게라고 하는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 자연상에서 존재하는데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1초라는 단위로 인간이 만든 거지. 1초와 1초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이 어떠한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그렇게 배수되는 이런 관계들이 생긴 거예요. 자연현상에는 늘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요거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여기가 1 더하기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요것은 극한시켰을 때 얘는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은 반드시 역수관계여야 됩니다. 자, 얘는 0에 가까워져야 되고 얘는 역수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1 플러스 x에 라고 나 있는데
같은 개념을 쓰려면 리미트 x는 어디로 가야 됩니다?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것의 역수인 x분의 1을 쓰게 되면 요 놈은 자, 얘는 0에 가까운 1에 가까운 값이 되고 이 놈은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놈과 요 놈은 0에 가까운 값이어야 되고 요 놈은 역수에 가까운 값이 나올 때 요것이 대충 이 계산을 해보면 2.713 어쩌고 되는 무리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실제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2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거를 자연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상수는요, 일반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연상수라고 해서 앞으로 2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일단 요거 갖고 문제를 꽤나 많이 내거든요. 요걸 갖고 꽤나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럼 이제, 자, 일단 문제를 요거 살짝 요 문제를 갖고 가볼게요. 자, 이건 대충 2.713 어쩌고 되는 루트 같은 것처럼 무리수예요. 끝이 안 나는 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그냥 되게 많이 쓰니까 2라고 많이 씁니다. 루트 3, 뭐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마 루트 5 뭐 어쩌고 그런 식이 되겠죠. 2점 얼마가 되니까요. 뭐 그 정도 되는 숫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자, 보기 108쪽에 보기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요. 1 플러스 3x에 x분의 1을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실 거는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이놈은 뭐에 가까워집니다? 1에 가까워져야 돼요. 밑은 1에 가까워져야 되고요. 자, 여기는 뭐여야 되냐면 요곳에 역수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이자를 그만큼 줄이는 만큼 얘는 그만큼 계산법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3x에 3x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정의가 돼야 요 놈이 2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얘는 요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됩니다. 3배를 해주면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늘 요 모양으로 바꿔서 변형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곱하면 x분의 1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됩니까? 2의 정의가 되니까 이것의 계산은 2의 세제곱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여기는 x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볼게요. x가 한없이 0으로 갑니다. 이거 전체는 1에 가까워져요. 맞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것의 역수여야 돼요. 즉 x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x분의 1을 쓰고 나면 여기다가 세제곱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요 놈은 뭐의 정의가 됩니다? 2의 정의가 되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거 할게요. 자, 1 플러스 3x분의 1이 있고요. 그것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거 전체는 1에 가까워져야 되고, 근데 여기가 반드시 1이어야 돼요. 얘가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자, 그럼 요 놈의 역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면 돼요. 3x분의 1에 3x승 해놓고 이래야 요 놈이 2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는 x만 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원래 식으로 맞겠죠. 그러면 얘는 2의 3분의 1승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응용 문제까지 좀 풀어봐야 돼서요. 어디로 가실 거냐면 113쪽으로 갈게요. (113쪽이에요) 마풀 개념 익힘 2번에 있는 문제요.
1 플러스 2x에 여기는 2x 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는 한없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자, 확인 잘 합시다. x가 0에 가까워지면 밑은 1에 가까워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x분의 1이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다 분의 1 쓰고 통째로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여긴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 x에 x-1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x가 한없이 1로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로 가는 건 맞아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거 전체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꼴이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의 정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1 더하기가 있어야 돼요. 1 더하기가 있어야 되고 요 놈이 0에 가까워야 되고 이것의 역수가 여기에 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2의 정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가 뭐예요? 1이 없죠?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치환을 하셔야 돼요. 치환을 이용해서 무조건 이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x를 어떻게 바꾸냐면 x를 1 플러스 t다 이런 식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t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t가 됐을 거고요. x 대신에 1 플러스 t를 넣어주면 t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t가 됐으니까 요 놈의 역수인 1이 되니까 여기다 제곱 써주면 된단 말이죠. 그럼 요 놈은 2의 정의다. 이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게 은근히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변형 문제입니다. 215번의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문제는 요 두 놈이죠? 문제는 요 두 놈입니다. 자, 일단 요 두 놈이 x가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것은 맞죠? x가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것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수가 들어있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요 놈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x제곱 분의 여기는 6x 플러스 9다라고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 놈이 여기 들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면 6x 플러스 9분의 x제곱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의 뭔가를 해서 AX가 맞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AX라는 X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다가는 X분의 6X 플러스 9를 쓰게 되면, 자, 얘랑 얘랑은 약분되겠죠? 여기는 X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주면 됩니다? A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은근히 확신을 못해서 그래요. 뭐 다른 풀이가 있나? 아니에요. 얘는 딱 하나예요. 1 더하기 이거와 역수가 여기 써주면 요 놈이 2의 정이다. 이때 요 놈은 반드시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식을 요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의 정의입니다? 2의 정의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리미트 x 나눗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 놈은 뭐가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6이겠죠? 극한 계산하면 여기 6이니까 a는 뭐가 되면 되죠? 3이 되면 18이 맞는 거죠. 그쵸? 이게 그냥 여기서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변형시키는 거 은근히 잘 헷갈리거든요. 근데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1 더하기 0에 가까운 수의 역수가 2의 정이다. 요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 모양 바꿔놓으면,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합니다. 자, 216번의 1번 문제예요. 자, 해보세요. 이것도 변형된 거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분수가 곱해져 있죠? 자, 이거는 수능 독해로 알고 계셔야 돼요. 분수와 분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100% 약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수가 더해져 있다. 이건 통분이에요. 분수가 곱해져 있다. 이건 약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극악의 문제가 이걸 갖다 풀어 제껴야 되나, n승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분수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일단 여기서 보세요. 분수 더하기 분수는요, 이거는 100% 통분이에요. 분수 더하기 분수는 100% 통분이고요. 분수 곱하기 분수는요, 이건 100% 약분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 여기에 첫 번째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분수가 있는 덧셈이니까요. 얘는 통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는 아마 2n일 거고 여기는 2n 플러스 1이겠지만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수와 분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약분하세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n승을 먼저 해야지 죽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여기다 n승 넣어가지고 어떡할 건데요? 이거 제곱도 헷갈려 죽겠는데 n승을 어떻게 풀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는 2n분의, 요건 2n분의, 여기가 2n 플러스 1,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2n분의 1이 됐고, 이것의 n승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먼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nn 없이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서 째려보는 거죠. 여기가 1에 가까워지고 이것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늘 자연수학수 2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이것에 역수인 2n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2n을 써주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뭐가 돼요? 2의 2분의 1승. 이것은 루트 2다라고 하는 식으로 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여러분들 이리저리 괴롭힙니다. 괴롭히는데 요거 속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백을 했습니다. 어떤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로그의 밑이 3이고, 여기가 뭐 4가 있었다. 이런 거를 계산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진법이 10진법이니까, 10에 거듭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밑이 10일 때, 밑이 10이었을 때 우리가 이걸 상용로그라고 해서 10을 생략을 했었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얘는 많이 써서 그래요. 로그의 밑이 10인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진법이라 그래서 얘를 상용로그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쓰는 진법이 10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그의 밑이 3이면 3진법이고요. 10이면 10진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걸 10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 상태에서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가 10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진법 중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자연계의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숫자가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로그의 계산을 하고 싶어서 로그를 쓰고 밑을 2를 쓰고 뭐 예를 들어 5다 이런 계산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얘도 하도 많이 쓰니까 얘를 생략하고 싶어요. 얘를 생략을 하려고 얘를 없애버리면 얘랑 충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 로그다 해서 얘를 생략할 때 이거를 자연 로그인데 내추럴이라고 해서 로그 내추럴에서 ln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러면 이것이 로그의 밑이 2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십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그의 밑이 2일 때 요걸 생략하고 싶어서 ln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것은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로그의 성질 그대로 갔는데요. 로그의 밑이 자연상수 2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l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ln 이런 걸 많이 쓸 건데 그럼 당연하게 뭐겠어요? 여기다 ln을 쓰고 여기다 만약에 2를 썼다라고 칩시다. 이건 로그의 위랑 같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이것도 당연히 이건 2가 되겠죠? 큰 문제 없으시죠? 그죠? 그렇다면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었는데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그럽시다. 자, 이것은 뭐였죠? 아까 2의 정의라 그랬죠? 이것이 2의 정의잖아요. 맞죠? 아까 요거 2의 정의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ln을 붙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얘가 2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거 지수는 앞으로 견화와도 되잖아요. 맞죠? 요렇게 생겨 먹었다면 요 놈은 위로 올라가도 되니까 요것도 그냥 1이겠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써볼게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x라고 썼다 그럽시다. 그럼 이것도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도 1이겠죠.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2x면 여기에 2x분의 1이 들어가면 얘 2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3x인데 여기가 3x면 이것도 1이겠죠. 똑같은 겁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4x인데 여기가 4x라면 이것도 1이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극한의 계산 중에서요, 되게 중요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자, 110쪽으로 갔어요. 110쪽으로 가서요, 보기 1번에 있는 거 풀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요, x분의 ln에 1 플러스 3x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요 극한 계산법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근데 한번 깨달아 두시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쉽게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3x일 때 여기가 뭐가 되면은 1이죠.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가 3x면 여기다 3x라고 써주면 되니까 곱하기 뭘 해주면 되겠어요? 3을 써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요 놈은, 그럼 요 놈이 뭐니까? 1이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을 맞춰주면 된다는 게 사연이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약간 속성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입니다. 얘가 0이니까 ln 로그의 밑이 1이면 얘는 0분의 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로피타를 쓸 게 아닙니다. ln에 1 플러스 3x를 어떻게 쓰냐면요. 밑에다가 3x를 쓰고 여기다 3x를 쓰면 요거는 같은 계산이죠.